일본 파나소닉이 반도체 부문을 대만 누보톤 테크놀로지스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엘피다 메모리 파산, 도시바의 반도체 사업 부분 매각에 이어 파나소닉까지 반도체 사업을 접으면서 한 시대를 풍미하던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완전히 저물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이주환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파나소닉이 67년 동안 잘 영위를 해오던 반도체 사업을 접는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반도체 사업을 파나소닉이 했다라는 인식보다는 좀 가전이나 아니면 뭐 CD 플레이어나 이런 쪽에 좀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파나소닉이 반도체 시장에서 어떤 입지를 좀 갖고 있었다 볼 수 있을까요? 파나소닉이 한국으로 얘기하면 삼성전자 같이 종합 가전 회사였고 종합 IT 회사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TV도 만들고 백색 가전뿐만 아니라 음향기기, 모바일기기까지 다 취급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인 수요가 많이 있다 보니까요. 어쨌든 디스플레이 패널도 직접 생산을 했었고 또 거기 들어가는 2차 전지와 또한 반도체들도 직접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한때는 반도체 시장에서도 파나소닉이 탑 10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위세가 있었는데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으로 시대 변화를 따르지 못해서 몰락했던 기업 중에 하나를 볼 수가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디스플레이가 PDP가 진영이 저물고 LCD로 완전히 바뀌는 때 예. 끝까지 PDP를 고집을 하다가 디스플레이 쪽에서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한 음향기기에 있어서도 우리들이 MP3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끝끝내 워크맨 타입의 어떤 아날로그 타입을 고집을 네. 하다 결국에는 전환에 적응하지 못했던 사례인데 결국에는 최종 제품들이 시장에서 쇠퇴하다 보니까 그 부품과 그 소재 부분을 하던 생산 섹터들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을 접게 되는 현재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1990년, 뭐 지금보다는 한 30년 정도 거의 가까이 예전이긴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국가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보면 일본이 한 절반 정도에 육박했다라는 뭐 시장조사 업체 결과도 있던데 그런 상황에서의 지금 이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의 입지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마 그 시장 조사 기관에서 얘기했던 게 1990년대 초반 중반인 것으로 아마 제가 생각이 되는데 예. 사실은 D램을 예로 들다면 아무래도 D램이 반도체 꽃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인텔이 처음에 원천 기술을 가지고 개발해서 독점을 하던 시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15개, 20개 업체들이 난립을 하던 일종의 춘추 전국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가 1990년대 중후반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미국 업체들, 일본의 몇 개 업체들, 그다음에 심지어는 유럽의 업체들까지도 D램 사업에 다들 참여를 하고 있을 만큼 치열한 네. 전쟁터였는데 네.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한국 기업들이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일본 업체들이 하나씩 이제 저물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국가가 주도해서 D램은 엘피다로 모이는 어떤 이합 집산이 있었고 그다음에 도시바 같은 경우는 낸드에 국한돼 가지고 전문성 유지를 하고 있었고 예.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르네상스 기업으로 몇 개 합체가 또 합쳐져 가지고 어떤 거대한 공룡들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한 신기술 개발에 한국 기업들한테 뒤처지고 대만에 예. 뒤처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합병으로 만들었던 거대 기업들조차도 하나씩 매각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지금 메모리는 사실은 독자적으로 일본이 갖고 있는 것도 거의 없다시피 됐죠. 네. 사실 도시바는 아직 51% 지분이 일본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일본 기업이라 보는 게 맞고 있고 그다음에 르네사스라는 비메모리 기업도 아직까지는 건재하고 있지만 이전만큼의 위세를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아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은 점차 쇠락해가고 있는 것에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반도체 산업의 어떤 반사이익이 될 수 있을까도 좀 관심일 것 같거든요. 사실은 이미 반사익은 저희들이 2013년부터 보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저희들이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보면은 분기 영업이익이 약 2,500억 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예. 엘피다가 망한 2013년부터 5천억 원, 7천억 원, 1조 원으로 이렇게 뛰었군요. 뛰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 레벨 자체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인데 그것들이 일본 기업들의 반도체 몰락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근데 뭐 오늘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현재 반도체 시장에서 위상이 이렇게 크지 않은 상태였었고 네. 특히 우리가 경합하는 메모리 쪽에서 비중이 굉장히 미미했기 때문에 뭐 파나소닉의 영향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난 몇 년 동안의 일본 메모리 업체들의 몰락이 한국에게는 굉장히 큰 수혜로 다가왔다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도체 산업이 워낙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어떻게 언제쯤 이 좀 하락세가 좀 접어지고 회복세로 돌아설 수 있을지가 관심인데 얼마 전에 이주열 한은 총재 같은 경우는 뭐 내년 중반 정도로 그 시점을 보고 있더라고요.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기준이 사실은 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저희들이 전 분기와 비교한 QOQ 데이터를 볼 것인지 예. 전년 동기를 보는 YOY를 볼 것인지에 그렇겠지. 틀려서 어떻게 보면은 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올 4분기가 될 수도 있고 예. 내년 1분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 그래서 하여튼 뭐 올 4분기 아니면 내년 1분기가 바닥일 거라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반기로 확장을 해서 보면은 예. 올 하반기가 바닥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봅니다. 내년 상반기보다는. 그런데 지금 먼저 말씀드릴 것은 내년에 대한 기대치가 높긴 하지만 그렇죠. 1분기까지는 가격 효과가 여전히 남아있는 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삼성전자 반도체 영업이익도 작년보다는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올 것 같고 수출도 여전히 마이너스가 될 것 같은데 2분기가 되면 조심스럽게 제로 내지는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회복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2분기 이후가 될 것 같고 예. 아마 하는 총재께서 중반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좀 더 안전하게 잡기 위해서 그것들을 그 뒤쪽을 아마 언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인사이트 이주환 연구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